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1.11%가 오르면서 264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되었고요. SK하이닉스가 2.97%나 오르면서 83,100원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참여했던 한미일 연합,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의 최종 사업 인수자로 좀 선정이 되면서 SK하이닉스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나 그와 관련된 주가의 향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오늘 시장에서 그 점을 뚜렷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봤던 모습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거의 독주하다시피 현재 강세를 보이는 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업종군 거기에는 상당분 현재 지금 석유화학주, 철강주 또는 현재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 다 마찬가지죠. 주변 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심지어는 코스닥의 IT주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의 품새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SK하이닉스가 컨소시엄이죠. SK 단독으로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도시바를 인수하게 됐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 정체로 봤을 때도 낭보입니다. 사실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은 특히 낸드와 관련돼서는 낸드를 실제 발명을 한 주인공이 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도시바 인수는 그만큼 낸드와 관련된 현재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SK그룹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거 수십 년, 십수년, 한 3, 40년 된 것 같습니다. 유공부터 시작해서 지금 SK가 되는 것이죠. 또 현재 서울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현재 SK하이닉스로 바뀌었고요. 현재 역사적인 빅딜 3건이나 성사하고 또 이번엔 4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어마어마한 빅딜을 성사시켰다 하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경쟁 컨소시엄에 밀려서 현재 인수가 좀 어렵지 않겠는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뒤집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인수권을 따냈다는 건데 그만큼 SK에 보이지 않는 맨파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힘이 뒷받침이 되면서 결국 SK가 도시바 현재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을 걸머지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수 대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바 반도체 부분만이고요. 낸드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인수 주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및 그리고 미국의 캐피탈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주축이 되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한 업체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애플사, 또 델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 시게이트, 킹스턴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가만히 보면 지금 일본의 기업체로서 호야라고 하는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혁신기구 및 정책투자은행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총 인수가는 약 2조 엔, 한화로 따지면 20조 원이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매년 수조 원씩 시설 투자 자금이 필요하죠. 약 4천억 엔, 한화로 따진다면 4조 원 정도를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가가 결정이 됐다는 건데요. 이 중 SK하이닉스가 약 6천억 엔 정도를 현재 투자하는 것으로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재 독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독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일단 CB 투자 방식, 전환사채 투자 방식, 먼저 전환사채로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는 수순을 밟겠죠. 그런 식으로 현재 일단 인수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소시엄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유일하게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변에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은, 참여 업체들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없죠. 일부는 오히려 수요 업체입니다. 현재 델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업체들은 일본
쪽은 그 대부분 이제 금융업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융업체들은 일정 시간 경과 후에 그들의 투자 목적, 현재 단기 차익입니다. 그 차익을 달성하게 되면 그 지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지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지분을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받아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 즉 현재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CB 투자 방식으로 지분 투자 방식이 아닌 방식이죠. 그런 방식도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제1대 주주로 등극하는, 즉 사실상 현재 도시바 반도체 사업 부분을 지배하는, 경영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참여한 업체들이 의미 있는 세계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애플 등 또 델도 있습니다. 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도모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한익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드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낸드와 관련된 현재 특히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드림에 대한 의존도 낮출 수 있는 네 가지 취약점 중에서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또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도시바가 합쳐지게 되면 현재 좀 낸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5위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0%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도시바가 약 19% 정도 되거든요. 양사를 합칠 경우에는 29%, 근 30% 정도 됨에 따라서 졸지에 현재 삼성전자 전체 낸드에 대한 점유율은 35%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두 양사 합쳐지게 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화권. 이번에 대만의 홍하이가 상당히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건데요. 거기가 배제가 됐죠. 중화권. 아예 중국 본토 완전히 배제가 됐고요. 대만도 배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사실 제반 산업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사실 M&A에 관련돼서는 공공의 적같이 모두들 경계하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중국이 배제가 됐습니다. 한미일 컨소시엄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우리나라가 한국 기업이 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은 기피 대상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또 피할 수가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화권의 인수 후보가 배제됐다는 것은 공공의 적이 일단 즉 중국을 어느 정도 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SK 하이닉스한테만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한테도 호재가 됩니다. 중국 업체를 인수했다면 그 악재가 되죠. 그런 측면에 다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